자, 저도 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자, 이 봄을 맞아서 이제 새롭게 다시 출발합니다. 이름도 민소현 쌤의 슬기로운 중개사법입니다. 슬기롭게 공부 좀 해 주십시오. 자, 오늘의 주인공 민소현 쌤 모시겠습니다. 스스로 예, 박수 반갑습니다. 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중개사 민소연입니다. 한 3주 정도 쉬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안 쉬고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바빠서. 네. 자,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오늘은 등록의 결격 사유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 다 듣는 순간 뭔가 암기를 많이 해야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네. 그럼 보시게 되면 이 결격 사유란 무엇입니까? 이게 등록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중개사 영업을 하려면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개설 등록을 하러 가면 너는 안 된다. 요런 사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 결격 사유는 저희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에 자질이 부족한 자가 혹시라도 진입을 한다 그러면 그 진입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기준입니다. 원천적으로 영업을 못하도록 그렇죠. 방지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적용 대상인데요. 읽어보실까요? 적용 대상 및 효과라고 적어져 있고, 적용 대상에 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이해되는데, 고용인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사원.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적용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인 저희가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설 등록을 할 때 이 결격사유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고용인도 마찬가지고 법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갑자기 흥미가 진진하네요. 어떤 사람들이 등록을 할 수 없을까? 그렇죠. 궁금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단 그에 따른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결격사유가 되면 어떻게 되나? 등록 못 하겠죠? 그렇죠. 등록을 못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고용인이 결격사유자예요. 애매모호하네. 예. 고용 못 하겠죠? 맞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2개월 이내에 해소를 하지 않으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사유이기도 하고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인을 고용했으면 이미 등록을 한 거니까 영업을 하고 있을 때 2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왠지 나올 것 같네, 2개월 이내. 가끔 이렇게 지문에 뜨기도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다음인데요. 저는 이렇게 큰 틀을 4가지를 구분해서 나눴어요. 자, 1번 제한 능력자, 2번 파산자, 3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그 다음에 형의 집행유예, 그 다음에 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1번 제한 능력자, 2번 파산자는 그럴듯하고 왠지 요 2개가 빨갱이로 돼 있으니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살펴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한 능력자부터 살펴볼 건데요. 제한 능력자가 무엇이죠? 저희 때는 이제 옛날에 배워서 뭐 금지산자, 한정지산자, 미성년자 이런 건데 지금 용어가 바뀌어서 저는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이제 아시겠지만 본인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어도 여전히 결격사유자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여전히 결격사유자입니다. 그럼 이 미성년자가 결격사유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나이를 좀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결격사유자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성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이 있어요. 이런 자는 어떤 자를 이야기할까요? 너무 많은 걸 물어보지 말아라. 나 이제 이런 거 잘 모르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가정법원에서 개시 심판을 받은 자로 결론은 이제 한정 후견인은 이제 약간 사무처리 영역이 부족한 사람이고 성년 후견인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그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려면 이 사람들은 법원의 선고를 심판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걸 받기 전까지는 결격사유로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밑에 별표 하나 있는데 예. 피특정 후견인인데요. 특이한 거네. 그렇죠. 그 말 그대로 특정적으로만 능력이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예. 저희 중개업에서 얘기하는 결격 사유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조심하라. 그렇죠.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에 기초해서 미성년자가 등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중에 이 두 사람 후견이 이 사람들도 가정법원의 심판, 종료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네. 이건 암기보다는 대충 이해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 다음 거 보실 텐데 두 예. 번째로는 이제 파산자예요. 파산자 한번 파산자. 보시고. 예. 파산자,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은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할 수 없다. 결격 네. 사유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근데 이 파산자가 혹시 채무 변제 다 했어요. 그럼 네. 어떻게 될까요? 채무 변제를 했어도 왠지 이쪽을 보니까 반드시 법원의 결정을 또 복권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안 되겠다. 그렇죠. 아유, 그래서 네. 보시면 요 복권 신청해도 안 되고요. 네. 결정을 반드시 판사가 땅땅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반드시 복권 결정을 받으면 이제 해제되는 거다. 결격 네. 사유 없다. 예. 예.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중간에 개인회생 신청. 예. 이런 게 함정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파산자가 복권 신청했다. 아직 복권 결정 안 받았다. 네. 그러니까 개인회생 신청했다. 아니다. 네. 법원에 복권 결정을 받아야 된다. 채무 변제했다. 이래도 안 된다. 복권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딱히 암기를 안 해도 네.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아시겠죠? 자, 이제 공포의 3번부터 이제 달려볼게요. 여기는 왠지 암기해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 이제 금고 이상에 네. 해서 형을 집행, 실형 선고 받으면 깜빵 간 거고, 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면 이제 깜빵 안 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시험은 보통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나오면 한 중간 정도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예. 난이도 중? 네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가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네. 난이도 상 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깜빵 갔다 오면 집행이 종료. 그러니까 깜빵 가서 다 살고 만기 석방으로 예를 들어 10년의 선고를 받았어요. 만기 석방으로 애누리 없이 10년 다 살고 나오면 플러스 3년이 붙어요.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그럼 당연히 뭐 교도소에 있을 거니까 네. 집행이 종료되고 만기 석방을 해야 되는데 네. 만기 석방을 하더라도 바로 등록을 할 수 없고 네.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 3년이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3년은 또 그럼 뭘까요? 3년? 네. 왜 3년일까요? 그냥 조용히 3년 동안 지내라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반성하면서? 그렇죠. 맞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요 배우는 파트가 형법하고 관련된 건데 네. 이 3년은 형법 35조의 누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년 후에 혹시라도 깜빵 갔다가 출소해서 나와서 3년 동안 사회 적응하면서 만약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해서 처벌하게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이 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년이 지날 때까지는 네. 등록을 할 수 네. 없다. 사회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실 건 가석방인데 가석방. 예. 가석방은 잔형기, 남은 형기와 3년 동안은 경과가 돼야지만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거죠. 가석방이면 일단 형기 채워야 되고 네. 밖에서라도 기간 채워야 되고 네. 그러면 또 3년이 경과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면은 아실 거예요. 8.15 특사, 크리스마스 특사. 예.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 선을 보시면 실형 선고받고 종료가 됐거나 면제가 됐으면 요 3년이 다 붙어요. 3년이 경과해야 예. 등록을 할 수 있다. 예,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요 일반 사면 나올 때는 즉시 일을 할 수 있고요. 개설 등록이나 중개업. 우리 중개사 시험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이런 것도 자주 나옵니까? 15회 때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그럼 예. 이거 안 할랍니다. 예, 얘는 헌법에나 나와 있는 거. 일단 요거 두 개는 암기하겠습니다. 예. 만기 석방 3년이 경과해야 되고 네. 가석방이 되면 잔형기 지키고 3년 경과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집행유예. 예, 집행유예. 그러니까 깜빵 가는 건 안 하겠다 요 얘기죠. 그래서 요 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자에 포함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유예 기간이 지나면 결격 사유자에서 해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집행유예가 딱 끝나면 바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기간 중만 결격 사유자입니다. 예. 네. 요거 두 개를
아, 그럼 구분해야겠구나. 네, 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랑 네. 실형을 선고받으면 3년이 지나야 되고 네. 집행유예는 기간 중에만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깜빵 갔다 종료되거나 면제되면 3년. 3년. 네. 깜빵 안 갔다 유예됐다 이런 경우엔 유예 기간 중. 아, 너무 이게 우리 저기 깜빵 갔다 오신 분들한테 한번 좀 된통 얻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가시죠. 아, 예. 아니요, 그분들은 친숙한 단어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 4번은 이 법 위반, 저희 공인중개사법 위반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람도 일단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건데, 네. 여기 봤더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면 여도 3년이 지나야 된다. 네. 자격 취소도 3년이 지나야 된다. 네. 등록 취소도 3년이 지나야 된다. 아, 그럼 어디를 좀 주의 깊게 제가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거 300만 원? 일단은 공인중개사법이고요. 아, 공인중개사법이고. 네. 다른 법 공인중개사법. 아닌 공인중개사법이고요. 아. 그리고 300만 원 이상입니다. 300만 원 이상? 네, 200만 원 아닌 거죠. 아. 벌금형입니다. 예. 벌금형? 예, 과태료 아닌 거죠. 아, 벌금형? 예.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암기하게 말하네. 아, 일단 수치는 대부분 3자라 네. 중개사법에 위반이어야 되고, 네. 뭐 도로교통법 이런 거 아니고, 네.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네. 플러스 3년, 네.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네. 등록 취소 플러스 3년. 아무튼 3자만 기억해야겠네요. 네. 3자. 취소는, 예, 취소는 무조건 3년. 3년. 네. 네. 그리고 나면 요 밑에 여기에서 보실 거는 이제 요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디테일한 건 아닌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 예,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저희가 중개업을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3년이 붙지 않는 게 있어요. 아. 뒤에. 그게 뭐냐면 요 등록 기준 미달, 사망 해산 결격 사유인데요. 등록 기준 미달은 기준 미달이면 기준 미달에 대한 걸 충족만 하면 바로 결격 사유에서 해소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3년이 필요 없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했는데 3년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예. 그리고 하면서 궁금하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해서 등록 취소됐어. 예. 근데 뭐 그러면 유령이 또 등록을 합니까? 혹시 또 이제 모르시는 분이 이거를 상속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까? 갑자기 그래서, 궁금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3년이 붙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이거는 약간 지식에 보다는 생활에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리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인이 해산이 이 사망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해산 또한 마찬가지 3년이 붙지 않아요. 그러면 이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이 만약에 다른 영업으로 해서 이 개설 등록을 한다 그러면 이 3년 필요 없이 바로 개설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나 법인이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되면 뭐 다시 요건 갖추면 바로 등록을 다시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일 때. 예. 예. 그리고 이 결격 사유. 결격 사유. 예, 결격 사유도 마찬가지. 이 결격 사유가 해소가 된다 그러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결격 사유. 예. 그래서 뭐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이 기준을 채우면 되는 거고 네.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3년 안 기다려도 되고 네. 결격 사유를 또 해결하면 바로 할 수 있고 등록을 네. 할 수 있고. 예. 뭐 이게 두 문자입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옛날에 이렇게 중개사 자격증 따셨잖아요. 예. 그때 공부하실 때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셨어요? 수험생 때? 그렇게 공부를 우리는 제가 한 10회 아니면 11회, 12회 이 셋 중에 하나인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았어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서 그때는 항상 걸었어요. 그리고 책상에 많이 앉아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위해서도 많이 걸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문자를 마련한 게 뭐냐면 이렇게 걷기 이런 거 등산 좋아하시고 이러시면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등산 해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문자 따서 한번 역시 삐로 왔어요. 예. 삐로 왔어요. 암기해 보시라고. 등산 해결. 예. 요건 3년이 없다. 네. 등산 해결하면 3년 할 필요 없다. 기다릴 필요 없다. 그렇죠. 오케이요. 바로 외우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등산 해결. 네. 3년 필요 없다.
그리고 자격정지, 업무정지. 예. 정지는 무조건 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자고요. 그렇겠죠. 예. 혹시라도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본인이 이제 폐업하고서 다른 B 지역에다가 다시 개설 등록할 경우에는 이 폐업했던 기간 동안은 업무정지 기간으로 산입해서 이렇게 업무정지 기간에 산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지 받아서 지금 A라는 사무소 못 하니까 다른 데 가서 사무소 차리려 그러면 폐업 기간은 기다려라. 네. 정지 기간 동안에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법인이 혹시라도 법인도 업무정지 사유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혹시 그 사유 발생했을 때 그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자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업무정지 발생했네 이러고 다른 데로 바로 이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영진으로서 이제 약간 무게의 중심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기간이 이 경영진, 사원 임원도 같은 업무정지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논점이겠네요. 예. 뭐 정지 기간에는 당연히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정지 기간에 다른 사무소를 개업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 그렇죠. 정지 기간 지켜야 된다. 예. 뭐 사원 임원도 정지 기간을 지킨 다음에 다시 등록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마찬가지예요. 종사를 한다 해도. 너무 많아졌네. 암기할 게 문제 풀어야 되는데. 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업무정지 여기는 사유 발생 당시예요. 시점이 틀리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뭔 차이예요? 사유가 발생 당시. 이거는 현행범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처분 당시를 얘기하니까 행정처분이 있는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가봅시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한번 보시면 자,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30회 문제입니다. 문제 풀어라는 거죠. 네. 자, 우리 슬기로운 중개사법은 제가 이제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저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으셔야죠. 저는 비전문가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일단 중개사법을 위반했다. 맞고, 아이고 이거 3자. 3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아야죠. 요거 틀렸네. 요거 틀렸고. 자, 그 다음, 해당하지 않는 자니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더럽게 어렵네. 자, 2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등록할 수 없다. 3년 지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등록을 할 수 없고. 4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인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럼 너도 등록을 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정지기간 중에 있다. 그러면 할 거. 괜히 읽었네. 이거 그냥 정답이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멍청한 놈. 그래도 잘 푸셨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정답은 1번이고요. 예. 쉽게 문제를 풀자면 일단 실형 선고 깜빵 가서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을 보시면 돼요. 3년 지났냐 안 지났냐. 지나지 않았으니까 결격 사유자 맞고요. 그렇죠? 3번 보시면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붙었었죠. 마찬가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봤는데 지나지 않았으니까 얘도 결격 사유자가 되는 거고요. 네. 4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업무정지 처분 받을 당시에 있던 사원 임원이었던 자는 그 정지 기간 동안,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똑같이 업무정지 기간이기 때문에 지나지 않아서 이것도 결격이 맞는 거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자격 정지가 나오면 무조건 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자입니다. 그래서 얘도 결격.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얘는 300만 원을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300만 원 이상의 벌금. 이거야 뭐 한 5분 전에 봤으니까 바로 찾기는 했습니다만 일주일 되자 다시 풀란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31회 문제입니다. 한번 자, 보실까요? 이것도 이번에는 결격 사유를,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를 모두 고른 거.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 법원의 복권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너는 결격 사유. 이렇게 동그라미 칠게요. 네. 피특정, 아이고, 이 특정은 아니라고 아까 처음에 했던 것 같네. 네. 네. 그 다음에 디귿,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 이것도 결격사유.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에 3년이 지나지 않은 게, 가만히 있어봐. 사망 해산이야. 등산 해결의 사망 해산으로. 자, 일단은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디귿. 자, 일단은 삭제해 봅시다. 나 요령을 한번 발휘해 볼게요. 니은은 일단 삭제. 예. 그리고 기억 디귿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럼 요거 아니면 요건데. 결국 이거 할라요. 이거 해산, 사망, 이거 왠지 함정 같아. 자,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2번 얘기하셨죠? 맞았네. 네, 맞습니다. 됐어. 보시면 이제 기업번 파산 선고 복권되지 않았으니까 결격 사유자 맞고요. 예. 그리고 니은번 피특정인은 후견인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아닌 거고요. 예. 3번 보시면 자격 취소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에 법인이 있는 그러니까 결격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을번 보시면 법인이 해산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등산 해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년이 필요가 없죠. 안 붙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니은 기억 디귿이 정답 맞습니다. 등산 해결이니까 등록 기준 미달. 네. 산이 사였으니까 사망. 그다음에 법인의 해산. 해산. 네. 해결. 결은 뭐죠? 결격 사유. 결격 사유 해소. 결격 사유로 해소된 결격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네, 3년 지나지 아니한다. 네. 그럼 정답 이것도 맞췄네요. 네. 네. 잘 푸셨어요. 100점 맞으시겠는데. 한 문제만 더 풀면 이제 100점이죠. 세 문제죠, 오늘? 그렇죠. 네. 네. 자, 28회 문제입니다. 자, 중개사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자,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 사람은 자격증 자체가 없는데, 이 등록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년이고 지랄이고, 이거 상관없이.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넘어가. 자, 갑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거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했을 때 결격 사유가 되는 거니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거. 그냥 푸세요. 눈치 보지 눈치 보지 말고. 자, 일단 이 후보. 그럼 이것도, 자, 갑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해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격이 정지되어 있다 하겠으니까, 정지기간 중에 있다 그러면 결격사유.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인이 해산은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자, 갑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이건 중요치 않고, 일단 정지 처분을 받았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후에 그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업무 정지 기간을 지켜줘야 되니까 이 사람은 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을 할 수 없고. 자, 이거 두 개만 다시 해볼게요.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해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 정지가 아니라 취소된 후는 3년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하려합니다. 1번은 뭔지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찍었어요. 네. 찍으셨죠. 보시게 되면 요거는 4번이네. 정답이 4번. 아까 얘기한 등산 해결. 3년 필요 없죠.
예. 아,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고 정지가 아니라 그 정지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지. 1번 보시면 얘네들은 이 케이스 문제예요.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자격 취소면 어떻게 됐죠? 무조건 3년. 그렇죠. 3년인데 이 2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결격 사유자가 맞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요 단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리고 2번 보시면 잠깐만요.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어. 그럼 자격증도 없는 놈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그러나 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아무튼 그 안에 자격증 따서 3년 지나서 등록을 할 수 있다. 요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뭐 아무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된다. 네.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개설 등록에 그 사유가 안 되죠. 할 수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사유자. 뭐라 그러냐, 뇌피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해보면 자격증이 없어. 근데 뭔 자격 취소하고 나발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법조문이니까. 네. 법의 취지에 맞게 일단 자격이 예.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요건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도 중요한데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집행, 종료, 면제 아까 얘기했던 그게 나오는 케이스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실형 깜빵 가서 종료됐어요. 3년 지나지 않았으면 결격 사유자죠. 도로교통법인데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버전이 두 개예요. 보시게 되면 요거잖아요. 네. 공인중개사법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쌤이 예, 이게 공인중개사. 3번이랑 4번을 구분해 놓으셨구나. 네.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예.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예. 어떤 법이든 상관없고, 네네. 이건 실형이나 집행유예는 예. 어떤 법이든 상관없고, 네. 그 다음에 중개사법 위반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 다 이게 중개사법하고만 관련돼 있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28회를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결론은 자격 취소는 3년 지나야지. 자격 취소는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자에서 벗어나니까 얘는 결격이 맞는 거고요. 맞는 거고. 얘는 깜빵 갔다가 집행 종료됐어요. 3년 지나야지 결격 사유자에서 벗어나니까 얘도 안 지났으면 결격 사유자. 여기는 근거 이상의 실형이니까 이런 거에 함정이군요. 예, 맞습니다. 법 불문. 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자격 정지됐어요. 정지는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 사유자죠. 네. 그러니까 얘도 결격 결격 사유자고. 사유. 아까 얘기한 등산 해결은 3년이 붙지 않기 때문에 3년 지나지 않은 경우 했어도 어차피 이 사람은 개설 등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격 사유자가 아닌 거고. 이 사람 얘가 등록을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5번 업무 정지. 업무 정지는 결론은 그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결격 사유자죠. 예. 알겠습니다. 한 문제 틀렸네요. 이거 그래서, 틀릴만 하네요. 네,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이 결격 사유는 문제를 풀면은 그래도 나름 쉬워요. 근데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게 결격 사유에서 그 앞에 있는 사유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를 첫 번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자격 취소냐, 실형을 선고냐, 자격 정지냐, 요딴 거에 앞부분을 보면 예. 더 헷갈리니까 요런 걸 잘 찾아내라. 사유와 기간입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요 정도 하면 슬기로운 중개사법입니까? 그렇죠. 충분히 슬기로우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세 문제 다 모두 맞추는 걸 목표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임 선생님.